요거는 보통 이렇습니다. 이게 보면 노란 게 보이지 않습니까? 동그란 게 있고 보통 것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송곳으로 뭔가 이 항색, 경고를 의미하는 항색을 안 보이게 이렇게 제껴야 됩니다. 요 제끼라고 아랫단에 요 살짝 흠이 있습니다. 요리 제끼면, 그래 살 제끼 보면 요게 이제 보이죠. 이거를 방향을 90도로 돌려버리면 됩니다. 지금은 수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수직으로. 예. 백밀러를 분해했죠. 백밀러 내부 쪽에도 레진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분해한 김에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요쪽에 요 보면 요는 V12죠. 12 채널이죠. 회사마다 다 있겠지만은 요리 가면 요 보이죠. 요 오프, 온, 오프. 이게 요 온을 하면 아까 스피커 하이 인풋에 전압이 미세하게 볼륨이 크든 적든 볼륨이 커지면 전압도 올라가고 볼륨이 작으면 뮤트를 해도 전압이 살아 있습니다. 그 미세한 전압이라도 이렇게 들어오면 앰프가 켜지게끔, 그러면 그 온 쪽으로, 이게 온 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이 제끼는 것이 약간 버튼 보이죠. 그리고 그거나 싫다, 조금 전에 후자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별도의 스위치를 따라서 리모트 인을 해주고 또 키만 넣으면 자동으로 켜지게끔, 앰프가 켜지게끔 하고 싶다 그러면 오프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아주 이제 미세합니다. 온 오프. 그리고 이거는 V12가 이렇고 헬릭스, V8은 어디 있느냐 할 때마다 찾아야 요 있네. 요 부분에 보이죠. 이 위에 새까만 요게 초점이 위에 새까만 요게 이리 제끼는 거고 온 오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해야 된다. 이거 이제 중고로 샀었는데 여기서 오프가 되어 있는데 하이 신호만 넣으면 켜져야 되는데 안 켜지는 거죠. 별도의 외부 리모트를 넣어줘야 되는데 요걸 확인 안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겁니다. 중고 샀을 때 새 거는 무조건 온 되어 있습니다. 하이 인풋 들어가면 또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새 거를 팔 때도 무조건 끕니다. 오프하고 리모트 넣어줍니다. 별도로 그 차주가 차주만 알 수 있는 쪽에 자그마한 스위치를 붙입니다. 그것이 리모트 온 스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오프하는 게 좋더라. 굉장히 귀찮아서 그렇지, 분해해야 되니까. 그래서 중고로 샀을 때는 온 돼 있는지 오프 돼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것이 우리가 DIY 하는 사람이나 이 BMP 앰프를 처음으로 이렇게 정보 없이 처음으로 장착할 때 그러한 이게는 모르면 한정하는 거죠. 알면 아무것도 아닌데 초등학교 뭐 1학년 유치원 유아원생들도 알 수 있는 이거 온 오프 뭐 설명 다 알 수 있잖아요. 모르는 너무나 단순한 기술적인 것도 아닌데 모르면 헤매는 거죠. 시급하는 거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서 해본 거고, 지금은 왜 이래 했느냐면 뭐 하나 기중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 블루투스 모듈입니다. 이게 블루투스 모듈이죠. 꼽혀 있는데 좀 빼딱하죠, 이 부분이. 여기 블루투스 모듈을 꼽는 공간입니다. 이게 쫙 풀어야 됩니다. 쭉 풀으라고 항상 얘기하죠. 이런 거는 항상 쭉 풀어야 됩니다. 100% 풀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선을 써도, 좋은 케이블을 쓰고 비싼 걸 달아도 사소한 데서 조금 마이너스, 또 저쪽 구간에서 사소한 게 조금 마이너스, 이쪽 구간에서도 사소한 게 조금 마이너스, 여러 수군데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이 조금씩 잘못되면 전체가 엄청 손해를 보는 거죠. 여기 이제 플러스가 이쪽이고 마이너스 여기인데, 여기 이대로 이렇게 꼽혀 있었던 겁니다. 조금 벌어졌네. 네, 요렇게 돼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는 이제 10중 8구 얘가 또 요상하게 느껴질 땐 빼봅니다. 이렇게 빼보면 이 볼트가 여기에 이제 대가리가 없는 것이 무드 볼트라 그러죠. 무드 볼트. 육각 무드 볼트죠. 육각 렌치 무드 볼트. 여기 이제 수직으로 내려오면 잘 보일 건데, 여기 빼또롬하게 한 30도 각도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넣어보겠습니다. 들어가는 각도가 요래되죠. 그러면 요 볼트 구멍에 딱 해서 요점에 좋아지는 게 아니고 한참 안쪽에 들어가는 양이 이만큼 들어갑니다.
이만큼 18mm 정도 많이 들어가죠.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볼트 각도가 너무 심합니다. 볼트 각도가 너무 안쪽까지 안 가고 여기 만약에 30도가 아니고 10도 정도만 기울어지면은 이게 요쯤에 볼트 무드 볼트 요게 이게 눌려질 건데 이제 요거 놔두고 여기 잘 보이나요? 요거로 이쯤에 눌려질 건데 저 안쪽으로 가니까 저 끄트머리만 이 벽에 박치기 한 겁니다. 이게 보기 벽에 박치기 한 자국입니다. 그리 해도 요게 볼트가 체결된다 이 말이에요. 체결이 눌려지는 게 원래 이 동을 눌려야 되는데 구리를 피복을 눌린단 말이에요. 이런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전원이 요래 들어가서 이제 요 잠그면 여기에 압축됐다는 의미 아닙니까? 도장이 찍혔으니까. 그럼 여기도 만약에 그 동을 이렇게 눌러줬다면 전기 전달의 저항이 뭐 100%잘 돼서 0%겠죠 저항이. 요게 눌려지면 그나마 이쪽이 두툼한 게 있어 가지고 압착이 되어 있으니까 전기 전달은 되는데 요 벽에는 지금 완전 박치기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만큼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굵은 선이 돈 주고 비쌀 거 아닙니까? 굵은 선이 요만큼만 표면에 되어 있을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요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리 미는 게 아니겠네. 그러니까 이게 표면에 이만큼만 되어 있을 것이다. 이리 눌린 게. 그럼 요만큼 전기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항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게 한 군데가 아니고 또 여기, 또 저기, 여기, 여기. 그래 되면 이제 그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기분 좋으면 소리가 빵빵, 기분 안 좋으면 소리가 희발이 없고 막 그렇습니다. 불안서도 마찬가지. 집기는 잘 접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내가 이 각이 요렇게 측면에서 보면 요렇게 물리는 거죠. 이렇게 딱 모양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요렇게 거의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만 대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리모트. 이것도 여기 눌리지. 리모트야 뭐 전기 조금만, 이건 여기네. 요렇게. 근데 우리는 피복을 눌리지 않습니까? 리모트는 전기 저항이 있어도 조금만 전기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배선의 안전한 작업 방법, 전원부 작업 제 유튜브 목록에 들어가 보면 이런 걸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무조건 이 무드볼트를 풀고 넣어라. 이거 이 회사 거 아니라도 풀고 넣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하나 좋았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까지 말고 좀 더 구리를 많이 노출했다면 더 좋겠죠. 그러면 제가 이쪽에서 까가지고 방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행여나 실수할 수 있는 부분도 실수가 안 되게끔 하는 방법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2번 했는데 영상으로 이렇게 하기로는 처음입니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그렇게 계속 꼽아놔도 되고 거시기 하면 이거 어차피 열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뺄 수 있습니다. 빠지죠. 이 차가 스포티지 페리입니다. 스포티지 페리. 안전벨트를 분해하는 거를 조금 부분 확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뭐 핸드차나 기아차나 모든 차들이 요즘은 이게 측면에 운전석이고 조수석이고 다 똑같습니다. 측면에 안전벨트 고리를 풀지 이탈하지 못하면 시트를 못 들여낸다든가 아니면은 요 C필러, B필러, 요 B필러를 분해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 스포티지 요 차는 조금 더 가까이 이 차는 시트를 드러내는데 안전벨트를 분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오디오 작업할 때 C필러, B필러 쪽을 빼야 케이블 라인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트를 들려야 될 경우든 B필러를 들려야 될 경우든 안전벨트 이게 좀 분리가 돼야 뭐 일이 용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차는 이 안전벨트가 여기 붙어 있죠. 이게 고리가. 또 그런 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의 경우에는 이게 따로 노는 게 있죠. 여기 붙어 있는 게 있고, 여기, 요렇게 자바라처럼 되어 있는 이게 의자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요 차는 이제 C필러 하단에 볼트로 이게 제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리해야 요 카바를, B필러 카바를 뺄 수 있는 거죠. 요거는 보통 이렇습니다. 이거 보면 노란 게 보이지 않습니까? 동그란 게 있고, 보통 것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본 곳으로 뭔가 이 항색, 경고를 의미하는 항색을 안 보이게 이렇게 제껴야 됩니다. 요 제끼라고 아랫단에 요 살짝 흠이 있습니다. 요리 제끼면, 그래서 살 제끼 보면 요게 이제 보이죠? 이게 뭐, 너무 얻어봐서 안 되겠네. 이게 뭐 땡길 수도 없고. 잠깐 있어 보십시오. 제가 이게. 이제 잘 보이네요. 이게 실내가 돼서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려니까 힘드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카메라를 딱 보면서 카메라를 보면서 제가 합니다. 그래서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잘 보일 수 있도록. 요거, 어떤 차든 간에 둥근 것이 있고, 이렇게 에리한 송곳으로 뭔가를 넣어서 제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편에 또 뭔가 보이죠. 그래서 요 홀과 요 항색, 요 홀 두 개. 그중에 요거는 뭔가 이리 놀랍게도 꽉 찼습니다. 안 됩니다. 근데 아랫단은 자세히 보면 이쪽에 한 2, 3mm 텅 비어 있습니다. 항색이 이리 있고. 그러면 여기에 이 차만 아니고 모든 차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뭔가 얇은 걸 넣어서 제끼 보라는 의미구나. 그러면 살 제끼 보면 보통 스프링처럼 움직입니다. 움직이죠. 빡빡하게 그렇게 힘 안 줘도 움직입니다. 예, 움직이죠. 근데 움직이는데 수도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제끼면 안전벨트가 아까 당기고 있어가지고 잘 안 갔는데 이렇게 안 가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촬영한다고 안전벨트가 자연스럽게 있고 이걸 제끼면 쉽게 물러납니다. 쉽게 물러나죠. 근데 보일랑은 모르겠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거는 뭐 제끼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뭐 돌리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요 안에 자세히 보면 일자 드라이버를 넣을 수 있도록 홈이 파져 있습니다. 쇠에. 그럼 이는 작은 일자 드라이버를 해가지고 제가 뭐 손이 갈아질란지 어떻게 뭐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방향을 90도로 돌려버리면 됩니다. 지금은 수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수직으로 돌아갔나? 아직 안 들어갔나? 제가 지금 카메라 찍고 뭐 답답해도 그냥 보십시오. 뭐 모르는 사람이 어차피 저 영상을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몇 분 투자해서 1, 2분 투자해서 뭐 골치 아픈 거 해결하는 건데 뭐 그게 문제겠습니까? 제가 이제 영상 안 비도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눈에 안 빈 게 일이 안 되네. 그래서 일자 드라이버를 넣어서 돌아가. 예. 그러면 이제 일자 드라이버 이거를 넣어서 이렇게 안 가던 텐션이 좀 있습니다. 이게 돌리면 지금은 요를 행으로 처음에는 되어 있는데 일자 드라이버 들어가는 라인이 이렇게 돌려버리면 이제 수직으로 요리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넣으면 지절로 딱 넣으면 또 행으로 탁 됩니다. 그러면서 자동으로 지금 다시 한번 넣어볼까요? 지금 이제 놨는데 이거 핀을 놨는데 이게 항색이 이쪽에 머물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넣어보면 이제 걸리는 겁니다. 항색이 이리 와야 안전하다. 이리 가면 아직 오픈되어 있네. 이 의미가 되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모든 차가 대개 90% 이상 90% 넘게 이러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면 안 믿더라도 제가 제 자세가 나와야 되니까 네. 열렸습니다. 열렸으면 오픈되면 이쪽에 항색이 있죠. 되게 차들이 그렇습니다. 그냥 뭔가 항색이 보인다. 두 개의 공구, 좁비단 거 하나, 좁비단 거 또는 뭐 두 개를 하든지, 하나는 좁비단 거, 하나는 일자 드라이버,
뭐 그리 해서 응용하다 보면 조금 전에처럼 됩니다. 이게 요즘 차들은 안전벨트 때문에 그런 경우 많습니다. 한 대개의 경우 다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도록 해야 이게 또 정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쉽게 도구가 없으면 손대지 접근이 힘들도록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안전벨트는 이제 소중한 이제 중요한 부속이니까. 그래서 알면 그냥 너무 쉽고 모르면 이제 시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 현재 이 차가 스포티지 펠인데 25년식이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다른 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대 채널 영상에 한 서너 개 이상은 안전벨트 푸는 방법을 이렇게 보여주는 영상들이 있을 겁니다. 다 응용하면 고소 그 안에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대만 해보면 세상 어느 차가 와도 뭐 좁게 이리저리 감을 잡아보면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구조가 비슷하다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응용할 수 있는 현재 영상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현재 헬릭스 8채널 DSP와 오른쪽은 헬릭스 12채널 DSP입니다. 왜 이렇게 뚜껑을 열었냐면 오디오 시스템을 간단하게 할 때는 이 DSP도 앰프니까 앰프가 리모트가 온 켜져야 정폭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한 시스템에서는 OEM 스테레오 파워 앰프가 있든 없는 상관없이 그 스피커 하이 인풋으로 통해서, 이쪽이 하이 인풋 가는 코드들 잭이죠, 안에서 하이 인풋으로 어떤 전기 신호, 아주 미세한 전압이 들어가면 오디오 신호가 이제 AC 전압입니다. AC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면서 소리를 내는 거니까 그 전압이라고 하죠. 뭐 이렇게 전자 쪽에서 바라볼 때, 또 수리하시는 분들이 바라볼 때는 몇 볼트가 들어왔는데 어떠죠 뜨고, 뭐 DC 전류가 들어오면 어떠죠 뜨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소리의 주파수가 전압 볼트로 들어가는데 아주 낮은 볼트입니다. 근데 그 낮은 볼트가 0.5볼트, 0.1볼트 뭐 이리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압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이게 켜지는 겁니다. 근데 오디오, 순정 오디오를 끄게 되면 전압이 꺼질 거 아닙니까?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차들은 이렇게 안내 멘트가 따로 있고 소리 신호가 따로 있고 해서 그것을 깜빡이든 또 날씨든 또 옵션 사양에 따라서 뭐 뒤에 문을 키를 끄고 문을 열기 전에 뒤에 뭐 달려오는 차가 있거나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온다. 그럼 문을 탁 열어버리면 부딪히지 않습니까? 위험하고.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카메라가 감지해서 뒤에 어떤 뭐 위험 신호를 알려주는 멘트가 나오기도 하고 합니다. 그게 다 스피커로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키를 끄더라도 이게 오디오가 신호가 금방 죽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문을 탁 잠그면 문을 내려서 리모컨으로 문을 잠궈서 락이 됐다. 그러면 바로 꺼질 수도 있고, 어떤 차의 경우에는 뭐 5분 지연돼서 꺼질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통상은 꺼지는데 소리는 꺼지는데 아주 미세한 그 전압이 이 하이 인풋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완전히 0으로 될 때까지는 5분 10분이 걸릴 수 있다. 문을 잠그면 바로 꺼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저는 보통 해보니까 한 뭐 몇 분 후에 완전하게 종료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꺼지지 않죠. 내가 빨리 끄고 싶은데 오디오 소리를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 시동을 켠 이상은 끌 수가 없는 거죠. 과거에는 시동을 켜놨더라도 오디오 버튼을 오프해버리면 오디오가 완전 꺼졌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스피커를 통해서 내비게이션 소리,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날씨 멘트, 뒤에 이제 그 경고음, 기타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오디오를 끄도 오디오가 오프되어 있어도 그 멘트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 스피커로 향하는 그 케이블에 이 신호가 0.몇 볼트는 살아있다, 대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안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좋은 거는 별도의 리모트 인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작동되니까 리모트 인 그 어디서 빼가 ACC에서 빼오든지 빼와야 되지 않습니까? 사제 앰프를 달 때 그게 필요 없는 거죠. 그런 이제 장점이 있고,
이제 이 PMP, DSP 앰프를 뭐 헬릭스 외에 매치도 있고, 무스웨이도 있고, 또 오디션도 있고, 또 뭐 많지 않습니까? 종류가 잡코도 있고, 그리고 또 뭐 회사별로 다 나옵니다, 요즘에는. 과거에 일반 앰프 만드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오디오 시스템이 이런 PMP 종류의 앰프를 장착했는데 규모가 좀 커졌다. 그러면 간혹 우리가 오디오를 시동을 켜놓고 오디오를 끌 수도 있는 거죠. 그러고 오디오를 켜놨더라도 시동 끄고 문을 내리면 키를 빼면 ACC가 꺼지지 않습니까? 키를 빼면 ACC도 바로 안 꺼집니다. 옛날에는 바로 꺼졌는데, 그래도 20년 이전부터도 ACC를 꺼도 약간 ACC 신호는 키를 빼도 남아있는 차량들이, 주로 이제 고급 차량들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키를 꺼도 한동안 키를 빼내도 1분, 2분 동안, 오디오 소리가 나고 있는 거죠. 그래, 문을 잠그면 탁! 그 순간 꺼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 차의 전장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전장품들하고 어떤 설계자들이 연계했을 때, 설계 따라서, 만들어지는 행태고, 우리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지금 이제 요즘에는 무조건 이제 키를 꺼도, 문을 잠가도 때에 따라서 이 파워 앰프 신호가 살아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이 커지면 커질수록, 키를 뽑는 순간, 오디오 모든 기계가 꺼지는 게 더 시스템 보호 차원에서도 안전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커지면 외부 앰프가 있고 뭐 고급 우리가 스피커를 장착했거나 이럴 때는 키를 뽑아버리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키를 뽑았을 때 앰프가 꺼지게끔 하는 또 이게 요 속에 선택 버튼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처음에 몰라가지고 그렇게 왜 안 만들었을까? 그러면 참 좋을 낀데, 예를 들면은 뭐 오디오 앰프에서 고장이 나가지고 강력한 잡음을 내고 있는데 이 스피커 꼭 나갈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겁이 나니까 차주 입장에서는 끄고 싶지 않습니까? 안 꺼지는 거죠. 키를 빼가 문을 잠가야 꺼지니까. 그래서 그때도 이제 어떤 버튼 별도의 스위치를 하나 달아서 꺼버리면 오디오가 죽어버리게끔 그렇게 하라고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에 키를 넣었을 때만 오디오가 켜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리모트 인을 별도로 넣어야 되겠죠. 그때 수도가 좀 길었는데 제가 이걸 몰라가지고 좀 시급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걸 분해한 김에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요쪽에 보면 이거는 거의 12죠. 12 채널이죠. 회사마다 다 있겠지만은 요리 가면 요 보이죠. 요 오프, 온, 오프. 이게 요 온을 하면 아까 스피커 하이 인풋에 전압이 미세하게 볼륨이 크든 적든 볼륨이 커지면 전압도 올라가고 볼륨이 작으면 뮤트를 해도 전압이 살아 있습니다. 그 미세한 전압이라도 이렇게 들어오면 앰프가 켜지게끔 그러면 그 온 쪽으로 이게 온 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이 제끼는 거 잠깐만 버튼 보이죠. 그리고 그거나 싫다. 조금 전에 후자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별도의 스위치를 따라서 리모트 인을 해주고 또 키만 넣으면 자동으로 켜지게끔 앰프가 켜지게끔 하고 싶다. 그러면 오프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아주 미세합니다. 온 오프. 그리고 이거는 V12가 이렇고 헬릭스 V8은 어디 있느냐 할 때마다 찾아야 요 있네. 요 부분에 보이죠. 이 위에 새까만 요게 초점이 위에 새까만 요게 이리 제끼는 거고 온오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해야 된다. 이거 이제 중고로 샀었는데 여기서 오프가 되어 있는데 하이 신호만 넣으면 켜져야 되는데 안 켜지는 거죠. 별도의 외부 리모트를 넣어줘야 되는데 요걸 확인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고 샀을 때 새 거는 무조건 온 되어 있습니다. 하이 인풋 들어가면 또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새 거를 팔 때도 무조건 끕니다. 오프하고 리모트 넣어줍니다. 별도로 차주가 차주만 알 수 있는 쪽에 자그마한 스위치를 붙입니다. 그것이 리모트 온 스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오프하는 게 좋더라. 굉장히 귀찮아서 그렇지 분해해야 되니까. 그래서 중고로 샀을 때는 온 돼 있는지 오프 돼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것이 우리가 DIY 하는 사람이나 이 BMP 앰프를 처음으로 이렇게 정보 없이
처음으로 장착할 때 그러한 이게는 모르면 한정하는 거죠. 알면 아무것도 아닌데 초등학교 뭐 1학년 유치원 유아원생들도 알 수 있는 이거 온 오프 뭐 설명 다 알 수 있잖아요. 모르는 너무나 단순한 기술적인 것도 아닌데 모르면 헤매는 거죠. 시급하는 거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서 해본 거고, 지금은 왜 이래 했느냐면 뭐 하나 기중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 블루투스 모듈입니다. 이게 블루투스 모듈이죠. 꼽혀 있는데 좀 빼딱하죠, 이 부분이. 여기 블루투스 모듈을 꼽는 공간입니다. 이게 요거는 강 들어가는 거고. 근데 V 8채널은 이게 사이즈가 좀 적죠, 12채널보다. 그러나 이런 주변 부속물들이 여유 공간이 많아서, 이것도 배열이 다르죠. 여유 공간이 많아 가지고 여기에 별도의 블루투스 모듈 키트를 꼽을 수 있는 딱 나 홀로 공간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채널을 제가 빼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빼면 이게 좀 뺐다 또로마이 들어갑니다. 제가 여기 잠깐 빼고 다시 이제 뺐습니다. 요게 블루투스 동거리 키트입니다. 요 보이죠? 요 핀 많이 보이죠? 요 핀이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요게 12채널 강 모듈 입력입니다. 입력. 요거는 아마 리모트 인인가 아웃인가. 리모트 인은 여기에 있고, 아까 오토 리모트 오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부 리모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요쪽에 인이고. 요거는 아웃입니다. 주변에 다른 앰프 같은 거 이렇게 연결할 때 릴레이 없이 이어서 아웃. 맞을 겁니다. 여기 제가 헷갈리나? 한번 볼까? 여기 들어가면 리모트 아웃 돼 있죠. 리모트 아웃 맞습니다. 이쪽이 리모트 인. 요 오토 리모트 여기 있는 거를 오프를 했을 때입니다. 그럼 뭐 아까 설명했지만은 키를 별도로 찾으면 알고 아는 공간에 스위치를 달아가지고 온 딱 해놔갖고 딱 감차 하나 삐고 잘 안 보이는 대로 키 넣으면 리모트 켜지고, 키 끄면 리모트가 꺼지고, 앰프가 꺼지는 거죠. 근데 나는 키 주행하면서도 앰프를 꺼야 될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평생에 한번 쓰일까 말까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그 스위치를, 감춰둔 스위치를 탁 꺼버리면 키를 시동을 켜놨더라도 리모트를 차단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 차주분들한테 리모트 스위치를 별도로 찾으면 하는 공간에 달아놨는데, 어떤 사람은 아예 평생 안 쓰고 평생이라 해봐야 뭐 10년 몇 년이겠죠. 어떤 사람은 거기 간간히 자주 쓰이고, 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 오디오 시스템을 점검하고자 할 때 리모트 키를 넣어놨고도 리모트를 끌 수 있을 때 굉장히 빠르게 서비스 접근을 할 수 있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뭔가 잘못된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편해야 되니까. 차가 왔는데 리모트를 꺼야 뭐 이게 RCL 코드도 한번 뽑아보겠는데, 리모트 끄는데 뭐 10분 20분 걸리고, 담배 한 대 피고 커피 마시고, 그래 뭐 바쁜 시간에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별도의 리모트 스위치를 차주와 내만 아는 공간에 위치에 두고 있으면, 그 스위치만 끄면 바로 꺼지니까, 내가 또 뭔가 앰프를 손볼 때 앰프가 리모트가 켜져 있을 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앰프가 리모트가 켜져 있을 때 우리가 RCA 신호선을 뽑거나 꼽으면 거의 미세한 고장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데미지 먹는다 그러죠. 지금은 표 안 나지만은 나중에 어딘가 모르게 골뱅 드는 것 같은 세월이 지나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파워앰프 선을 이게 끼다 뺐다 체결하지 않습니까? 뭔가 파워앰프 선을 뺄 때나 낄 때나 RCL 신호는 반드시 뽑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특히 파워앰프 전원을 체결할 때는 백발백중 리모트가 RCL 신호를 뽑은 다음에 앰프가 체결되어야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재수 없으면, 아무튼 재수 없으면 옛날과 같이
단순한 파워앰프 있고 시그널 프로세서 네트워크 있고 또 별도의 헤드 유닛이 있을 때는 리모트 끄고 그냥 뭐 이리 하면 되는데, 요즘에는 이러한 것들이 고급 기기라는 기보다도 복잡한 프로세싱 기능을 갖고 있어 가지고 뭔가 전류의 그 데미지가 발생하면 어느 놈이 문제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보입니다. 이게 프로그램으로 많이 운영되는 기기 때문에. 그래서 리모트 온오프는 카오디오 샵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중고 앰프를 여러 개 뭐 주섬주섬 사가지고 이게 좋더라 저게 좋더라 막 많이 달아서 골뱅 드는 것들 막 골라가지고 다를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달 때는 골뱅들은 표시가 나타나는데 종합검진했을 때 큰 문제가 없어. 달고 뭐 한 이틀 있고 며칠 있고 날씨가 춥거나 날씨가 뜨겁거나 이 세월이 지나면서 새 것들은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 골뱅 들까 말까 하는 놈들을 사가지고 한 놈 두 놈도 아니고 여러 놈을 붙여갖고 체결했을 때 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jet불도 많이 나고. 그랬을 때 이제 어느 놈이 골뱅 들어가지고 나타낼지, 약을 미야 될지 어느 놈인지 확인할 방법이 잘 없죠. 그때도 이 파워앰프 점검할 때는 반드시 이 ICL 신호를 뽑아야 되는데, 이 뽑으려고 하니까 리모트가 안 꺼져가지고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 차 오면 싫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과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온오프 되는 게 사용하는 게 좋다. 단순한 BMP 달고 뭐 알가리 한 거는 그 상관없고요. 그래, 알가리도 중고 스피커 넣으면 또 스피커가 아박아박 거릴 수도 있고 가르르 거릴 수도 있고 듣기 싫은데 꺼야 될 거 아닙니까? 차주가 옆에 누가 태워가는데, 기중한 사람을 태워가는데 이 꺼도 지글지글 거리고 캐도 지글지글 거리고 뭐 이상 잡음을 내고, 그 리모트 꺼빼야 될 거 아닙니까? 앰프가 주급비야 아무 소리 안 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도 필요하다. 그런데 신제품 넣고 새 스피커를 넣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잘 달지는 않았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장착했다. 그러면 리모트 오토 온이 좋겠죠. 굳이 뭐 스위치 달고 뭐 달고 다 싫어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러면 왜 리모트 중요하니까 또 얘기합니다. 전 중요한 걸 자꾸 반복합니다. 습관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예전부터 교육을 맛있게 왔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시장 직원들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기든 보통 중요한 기든 그냥 일상적인 거든 한마디씩 똑같이 말을 해버리면 굉장히 중요한 걸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 자기 입장에서는 중요한 건지 뭔지 모르는 게 지가 현재 궁금한 거, 아주 초보적인 거, 그것이 중요한 거지, 자기 입장에서는. 그럼 저는 이제 일상적인 설명, 아주 단순한 거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귀에 쏙 들어오고, 정말 노하우적인 것은 귀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뭐 소문 다 들어서 알고 있죠, 제가. 그러면 좀 뭐 고급 오디오 장착가나 중간급이든 초보자급이든, 그러고 매니아도 고급 매니아, DIY 중간급이든 초보자든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중요한 거를 한두 번 설명하는데 제가 말할 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강하게 어필을 해야 귀에 반쯤 들어갑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거기 귀에 한 번 쏙 들어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엄청 헤매본 적, 내가 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 헤매서 손해도 많이 보고 시간 투자도 많이 해보고 기계도 날리면 보고, 그래 한 사람은 박수를 딱 치면서 맞다 이리 되는데, 그렇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이게 뭐 똥인지 된장인지 쉽게 모른다 이 말이죠. 제가 이렇게 자꾸 또 이야기하자. 지금 제가 동영상 별거 아니지, 기술적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단 1초도 허투른 시간이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초보자 때 고생 많이 하고 손해 많이 본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가르쳐 본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제가 이제 과거부터 제가 책으로 통해서 많이 냈죠. 요즘에 동영상이 없을 때. 그러면 그 책을 가지고 스크래치 해가지고 출퇴근하면서 직원들이 공부하고, 교과서가 많이 돼, 교과서적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장한 또 오디오샵 사장님도 많고, 그리고 또 제가 가우디오 학과를 또 세계 최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오래 이제 유지하지는 못했지만 또 많이 가르쳐 보고, 그리고 뭐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초보자가 들었을 때는 왜 구구절절 저런 말을 해 샀고 그만 간단한 그것만 비주지, 그거는 초보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당연하지. 그런데 이제 중급 수준의 매니아든 샵 사장님들 봤을 때, 아이씨 지루하고로 내 다 아는 긴데
그거 다 아는 건데 왜 실수하냐고. 내 자신도 아는 걸 실수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실수하는 부분은 다 알고 너무나 단순한 건데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번 더 언급하게 되고, 그리고 이거는 내가 마음속으로 지금 설명하는 것 중에서는 굉장히 노하우적인 건데 이미 사람들은 모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영상을 보거나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의 마음 속 깊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해가지고 제가 멘트를 한다 이 말이죠. 뭐 꼭 그러고 안 할 때도 있겠지만 대개가 노하우적인 거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들으면 맞네. 근데 내가 말 안 했으면 그 사람이 알고 있었냐고, 머릿속에 인지하고 있었냐고, 인지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들어보면 아는데 우리가 그냥 운동을 해야 돼. 그럼 건강하다 그래요, 의사가. 알고 있어. 근데 운동 안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운동 안 하지. 아프고 병원 가지 않습니까? 갑자기 움직이고 갑자기 힘쓰고. 알고 있는 건데 왜 안 하냐 이 말.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알고 있으니까 또 반복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거고, 진짜 이 양반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모를 것이다 했을 때는 그냥 살짝 넘어갑니다. 썩이 나서 일부러. 그럴 때도 있습니다. 좋은 거 가르쳐줘도 좋은 줄 모르니까 짜증나니까 넘어가버리죠. 제가 그런 심리를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제가.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 초급, 중급, 고급까지 다 아우러서 제가 동영상을 만들다 보니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초급만 한다면 초급의 것만 이야기하면 너무 기분 좋고 단순하고 빨리빨리 흘러가겠죠. 고급자를 위한 동영상을 만들다면 고급자를 위한 말만 쫙쫙 하면 되니까 너무 간단하고 간편하게 핵심적인 거 이야기하면 가겠죠. 제가 유튜브 광고에서 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광고 요즘 안 하지 않습니까? 광고 안 뜨지 않습니까? 그 광고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옛날부터 제 습관입니다. 이렇게 뭐 가르치고 알려주고 제가 알고 있는 거 남들도 알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카오디오 수준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그로 인해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많은 신뢰를 쌓아서 누구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소비자도 돈을 썼는데 효과를 보고 야 친구야 니도 해봐라 또 데리고 오고, 이런 문화, 카오디오 문화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막 돈 1억 1천만 원 썼는데 소리가 깡이야. 그렇게 외면당하는 거 싫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대 영상의 목적은. 그리고 제 일기장이고. 그러면 이제 요것을 꼽아야 되는데 다이죠. 이렇게 다이입니다. 수직으로 꼽히지도 않고. 다이니까 셔터 나야겠죠. 그리고 이 그대로 쭉 꼽아 보겠습니다. 꼽았습니다. 수직으로 꼽혔죠. 거의 수직에 가깝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안 닿인다고 꼭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움직인 게 들들거리니까. 그래서 다시 뽑겠습니다. 제가 한 손은 핸드폰, 한 손은 작업합니다. 일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여기다가 위에다가 전련 테이프, 전련 체조. 전련은 이제 흐르지 않는 도체의 반대 말이죠. 이쪽에 전기가 흘러도 이쪽에는 전기가 안 흐른다. 그런 의미가 전련체입니다. 그럼 이것을 약간 두껍죠. 얇은 게 아니라 CC 갖고 이 쪼pet한데 CC 가지고 또 빵구멍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두껍습니다. 좀 질기고 전련용으로 쓰는 재료입니다. 요게 이제 우리 이제 요즘 그 리튬 건전지 그런데 조립할 때 많이 쓰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한 손으로 꼽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전련 테이프가 들어갔기 때문에 두꺼워서. 근데 한 손으로 꼽을 수도 있겠는데 또 잘못될까 싶어서 좀 쏩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밖에 햇빛 밝은 데서 꼽고 오겠습니다. 네, 이제 꼽았습니다. 뭐 거의 뭐 수직보다는 조금 한데 됐고, 그러면 이제 이걸 항상 이 키트는 이빠이 체결되는 게 답입니다. 볼트가 있기 때문에 이빠이. 그러면 여기 보면 이게 원래 강 입력이죠. 원래 지치 거. 요 모양은 이제 블루투스 동거리 키트입니다. 이게 블루투스 안테나 동거리 꼽는 거죠. 여기 또 강 모듈이 하나 있죠. 강 케이블 꼽는 게 있죠. 요거는 이제 기본 입력, 강을 입력할 때 꼽는 기고, 요거는 입력된 강이 다시 밖으로 나오는 강입니다. 이게 PNP 앰프를 2개 연결하고 싶다.
그러면 뭐 강으로 입력하면 여기 Y 코드 개념이죠. 안쪽에서 강으로 놓는 거죠. 강 Y 코드가 두 개 꽂기보다는 이쪽 앰프에 하나, 저쪽 앰프에 하나, 두 개 꽂기보다는 여기 꽂으면 이 안에서 연결돼서 이렇게 놓는다 하는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블루투스 동거리 키터. 그럼 앰프 두 개 달 때 채널을 늘리고 싶을 때 그걸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기에 전원체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고 좀 더 빡빡해졌죠. 그러고 전원체 두꺼운 겁니다. 전기 테이프처럼 이제 연질이 아니고 딱딱한 거죠. 그래서 까딱 없이 된다. 요쪽은 늘으니까 이제 이런 전원체가 필요 없고, 요거 강 입력이었고, 또 이게 이리 오면은 강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 6채널짜리, 8채널짜리지 않습니까? 이 앰프가. 그럼 요 강 입력 들어가서 이게 여기에 꼽혔다 치면 강 출력이 나와서 뭐 6채널이든 10채널을 꼽으면 이거 더하기 이거 채널 수가 나오죠. 그렇게 하게 되고, 대신에 기계 몸통은 프로그램 하나 따로 꽂아야 되고, 이쪽 프로그램 하나 따로 꽂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차에 두 개의 강 입력으로 해가지고 운영될 때는 노트북을 두 개 갖다 놨고 마우스 두 개 갖다 놨고 하는 게 제일 좋고, 또 끼다 뺐다 하면 시간 걸리니까 그런 게 있고, 아무튼 채널을 늘리고 싶을 때 쓰는 거다 보면 되고, 그러면 이제 조립을 해야 되죠. 근데 조립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정보입니다. 그냥 여기에 지치 인쇄가 잘 되어 있죠. 요거는 헬릭스에서 블루투스 키트를 꼽을 때 쓸 수 있도록 딱 금행해서 구멍까지 내놓은 겁니다. 보이죠? 이제 블루투스 키트를 안 꼽으면 요 텅 빈 공간이 되겠죠. 요 뻥 뚫히는 공간. 이건 별도로 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이제 원래 블루투스 키트가 없는 순정 판넬인데, 이제 이게 들어가니까 공간이 없죠. 이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구멍을 내야 되는 겁니다. 구멍. 요거 조을 수 있는 구멍. 강은 뭐 거의 쓸 일이 없으니까, 아웃이니까 구멍이 필요 없겠고, 요 동거리 꼽는 요것만큼은 구멍을 내야 되겠죠. 그 작업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기존 구멍이 있는 거니까, 요걸 이제 습도 먼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살짝 가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제가 여기에 잘라놨죠. 잘라놨 요거 가지고 그냥 안쪽에 하나 붙이고, 조금 올라가야 돼. 안쪽에 붙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양면 테이프니까 이렇게 놔둬도 되겠습니다. 바깥쪽에도 하나 더 이렇게 덧방으로 붙이려 했는데 오대가 안 날 것 같아서 그냥 요 하나만 꾹 눌려서 접착이 잘 되게끔. 원래 양면 테이프는 이 앰프가 열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잘 붙고 잘 안 떨어집니다. 이제 불량스러운 양면 테이프 성분은 열이 나면 흘러내리죠. 근데 요거는 건전지, 배터리에 쓰는 용도로 쓰는 기기 때문에 싸굴틱한 양면 테이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 한 개만 붙여도 충분하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내구성을 위한다면 여기다가 하나 더 붙여버리면 되겠죠. 바깥쪽에서. 그럼 확실하니까. 뭐 이런 거는 꼭 뭐 볼 필요는 없는데, 뭐 찍는 김에. 왜냐면은 이 중고로 샀는데, 커버 이게 구멍이 나가 있네. 그럼 먼저 뭐라도 막아야 되는데, 이왕이면 뭐 소재가 뭐 딱딱한 거 쓰면 되겠다. 한 손으로 하려니까 예쁘게 잘 안 됩니다. 그냥 떼버리겠습니다. 이게 더 보기 좋네. 그 대신 한 번 더 붙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조립을 하면 되고, 요거는 구멍을 내야 되겠죠. 이거는 동거리가 좋아하는 체결되는 부속이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구멍이 크면 체결이 깔끔하게 안 되겠죠. 이게 이제 움직이면 안 되니까 이렇게 바깥쪽에서 체결돼 가지고 꽉 조아주면 이 앞쪽 판넬, 이 판넬 칠판과 딱 붙어 있어야지 견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뭐 크게 뻥 뚫어 버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사이즈를 딱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뭐 노기스 같은 거라고 하면 되는데, 저는 이제 요거 양면 테이프를 가지고 해서 이렇게 딱 맞다 떨어 보면 여기 위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위치를 대충 뭐 땡겨봤습니다. 그러면 저기에 구멍을 내야 되는데 정확한 구멍은 이게 동거리에 나사 탭 사이즈죠. 6mm. 명확한 6mm입니다. 명확한 6mm를 그럼 6.5 정도 뜰보면 되겠죠. 6.5 뜰보면 여기 있는 스프링 와서가 들어간 다음에 밖에서 볼트를 조으면 되니까 6.5mm를 준비해야 되겠죠. 저 6.5mm 정센터에 뜰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요렇게 그냥 바로 이리 마차가 해버리면 정센터로 들어가기 힘들죠. 약간 1mm나 2mm 틀어져서 구멍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펀치로 갖고 한번 가볍게 때려주면 됩니다. 이 펀치가 우리가 이제 길이가 아니고 펀치지 않습니까? 드릴이 아니고. 그럼 요 센터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대충 이렇게 보면. 그럼 여기 센터에 약간 저리 가야 되나? 얼추 맞나? 이것도 뭐 쉽게 좀 맞네. 한번 가볍게만 탁 때려주면 요 자국 넣어줘. 이 자국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 길이, 그 드릴을 파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6mm, 6.5mm 밖에 안 되니까 드릴이 그냥 3mm 할 필요 없고 6mm 바로 뚫어보면 되고 이 펀치를 뭉냈으니까. 그런데 좀 더 큰 파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갑자기 뭐 15mm 뚫어야 구멍을 내야 된다. 그러면 뭐 15mm 드릴을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뭐 5mm 한 번 뚫고 구멍이 커졌지 않습니까? 5mm 구멍에서 15mm를 뚫으면 그 자리 정확하게 내려갑니다. 아니면 이제 드릴링 머신, 일반 보로방을 응용해서 이제 할 수도 있죠. 지금 요거는 드릴이 6mm입니다. 그럼 딱 맞죠? 그럼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길이가 드릴이 안 좋습니다. 드릴이 안 좋아가지고 옆으로 들어가 버리네. 이건 꼽은 거. 안 좋으니까 끝까지 안 좋네요. 다른 걸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구가 일단 일을 해준다, 일 다 해준다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고 공구가 안 좋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안 된다는 뜻이죠. 들어보겠습니다. 들켰죠? 그러면 이제 확실히 공구가 좋으니까 뭐 실실실실 해도 되고 뭐 강하게 뭔가 뭐 힘을 무리하게 안 줘도 되고 그렇게 하면 또 다칠 일도 없죠. 그래서 이 소모품적인 이런 것들은 돈 아끼면 안 되고 또 드릴 같은 경우는 또 드릴을 연마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귀찮으니까 그냥 특수 드릴이 아니면 그냥 자주 사면 됩니다. 먼저 아무래도 가시 할 거니까. 뚫힌 부분에 이게 멘치 하는 거랑 같은 거죠. 입구 쪽에 이제 살짝 각을 완만하게 하는 거죠. 뭐 원래 멘치하는 장기가 있는데 이거로 하니까 이제 구멍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멘치하는 공구를 갖고 보겠습니다. 멘치가 지금 요럴 때 딱 쓰는 기거든요. 요럴 때 딱 쓰는 건데
참, 요겁니다. 여기 이제, 이거는, 구멍 사이즈를 한 칸 한 칸 넓히는, 멀티비터고, 요거는 그냥, 그야말로 작은 구멍이든 큰 구멍이든, 현재 홈보다 작은 데는 똑같은 각도로 구멍을, 면치를 해줍니다. 까칠까칠한 부분, 우리가 길 뜯고 나면 만지보면 까칠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부드럽게 해주는 게 이제 면치죠. 하고. 예, 이제 깔끔합니다. 이제 살짝 매직을, 까만색 매직을 칠하면 이제 끝이겠죠. 이제 저기다가 다른 그거를 바르는 것보다 극소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매직으로, 이 매직은 유성이기 때문에 유성 매직은 잘 안 집니다. 페인트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옛날에 요즘도 그렇겠지만 군대 있으면 매직에다가 팔뚝에다가 참을인자 쓰고 또 허연 쏘고 런닝에다가 부대 구호 같은 거 쓰고 그래 매직으로 그림도 옷에 그려 가지고 매번 빨아도 안 집니다. 매직이 이렇게 이제 스며들면. 요거는 어차피 나사를 박으면 이제 안 보이니까. 근데 왜 매직을 칠하느냐 하냐, 그냥 코팅되어 있는 도금이 다 도장이 되어 있는 면에 이제 철판에 구멍을 냈으니까. 그래도 이제 쇠 표면이 나와 있으면 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매직으로 해주고, 이제 어차피 안 빕니다. 이제 쪼아 보겠습니다.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장갑을 우리가 동 성분, 동으로 만든 성분은 이제 맨손으로 만지면 이게 이제 기름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기름기. 그것 때문에 그게 묻으면 잘 안 집니다. 근데 오늘 코팅되어 있으니까 잘 뚫혔습니다. 좀 잘 뚫혔고, 일단은 가에 지금 이런 것을 굳이 말하려고 비주노 가겠지만은, 이 단순한 것도 단순한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게 단순한 것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디오샵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성격일 수도 있고, 이 단순한 거에 대한 어떤 신중함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단순한 기라고 해서 대충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손님이 다른 집에 갈란가 그거는 모르겠다만, 내 손님이라고 치으면 예를 들면 뭔 때문에 고장나거나 이러면 쏜다 아닙니까? 고장났다 말았다 고장났다 말았다 이래서 하면 오면은 괜찮고 가면은 또 고장나고 이럴 때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단순한 작업에서 우리가 튜닝을 잘해야 되고 스피커를 엄청 레진 발라서 어떻게 하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기술적으로 들어가는 기고, 이건 단순직이지 않습니까? 단순 업종 그거 아닙니까? 분야 아닙니까? 이런 거 할 때는 이게 이제 여러 건이 모이지 않습니까? 한 차에 여러 건이 모이면 결국 단순한 거를 대충 했을 때 문제 발생와 뚜껑을 안 넣네. 문제 발생률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내가 페날락하면 손님도 기분 좋고, 내가 페날락하면 그냥 단순한 것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고 단순한 것을 정확하게 하면 저렇게 단순한 것도 세심하게 하는데, 내 다른 거는 얼마나 더 정성들이 하겠노? 손님이 그런 오해 아니는 오해 같은 거 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사람 성격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단순한 것을, 그런 것도 있고, 손님에 대한 신뢰도 있고, 그리고 단순한 게 여러 개 모이면 거기는 이제 불량을 일으키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이제 단순한 것도 잘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걸 이제 비춰보는 겁니다. 이것도 유튜브에 찍고 그렇게 낼 게 없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 낼 거 엄청 많습니다. 노하우적이고, 여러분들이 보면 우와 하는 거 많습니다. 안 냅니다. 나중에 낼지 끝까지 안 낼지는 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단순한 게 중요한 것을 여기 조금 약간 이렇게 배가 부르죠. 약간 반대로 살짝 휘어서 이게 또 단순한 거 아니겠습니까? 좋아지는 거는 양쪽이니까 가운데 두 개 있지만 여기가 볼록해지면 빈틈 생기지 않습니까? 물론 좋겠지만 그래도 중간에 이런 것도 단순한 거다. 이런 것들도. 근데 이런 단순한 것들이 이제 습관이 돼서 결합이 되면 자전체 오디오 시스템이 일단은 내구성이 좋아지겠죠. 차주가 뭐 흙길을 가고 뭐 물길을 가더라도 같은 조건에서는 내구성이 좋아지겠죠. 오디오 시스템. 근데 이것도 뭐 이런 단순한 것도 오디오 시스템에 대한 정책가의 그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오디오 시스템에 대한 마인드. 이런 거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피스이기 때문에 전동 드라이버로 꼬라락 이러면 안 좋습니다. 나중에 그 나사산이 망가지거든요. 이런 조그만한 기계들, 부속이 많이 담겨있는 이런 것들은 공장에서도 그 작은 토크가 약한 거를 해서 좋습니다. 손으로 하면 한계가 있으니까 손목도 아프고 직원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손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건. 또 세게 할 필요는 없고, 왜냐면 스프링 와사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굳이 세게 안 좋아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 됐는데 이게 이제 꼽아놔야 되겠죠. 이게 이제 기판하고 지금 금형하고 아우가 잘 맞나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잘 들어가야지 기판하고 이 금형 털하고 조립이 잘 됐구나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한 가지 또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손님들이 이제 중고를 사올 경우가 있습니다. 새 것도 하지만은 그때 배선을 이제 각 잘라 가지고 리퍼는 탁 잘라 가지고 이런 게 딱 정확하게 잘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판매를 하면 그대로 이제 가져오게 되죠. 여기 리모트 아웃이죠. 아까 설명했던 거. 요간 인이고, 이건 리모트 인입니다. 이게 리모트 인. 메인 플러스 마이너스 제너레이터하고 리모트 인. 아까 요 기판에서 오토 리모트 오프 했으니까 여기에 리모트 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플러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요 하나 또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요거는 좀 중요한 건데, 제가 유튜브에서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잘 보일 수 있도록, 이거를 중고를 가져왔는데, 어떻게 체결이 되어 있었는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거 영상 찍으려고 배선을 이렇게 어디 놔뒀는데, 여기 있네. 이것도 제가 이제 케이블, 안전한 케이블 작업 목록, 제 그 유튜브 목록에 가면 안전한 케이블, 전원 케이블, 안전한 작업, 뭐 이런 그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케이블에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한 게 많습니다. 아주 유용한 게 많습니다. 제가 봐도 유용한 게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비추면 잘 보이죠? 좀 더 가까이 가볼까요? 조금 더 내려서.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거는요, 마음 먹고 있다가 안 해버리면 또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붙어 놓았던 이제 선입니다. 이게 요 선들이
이건 맞나? 요거 플러스, 요 마이너스, 요는 리모터 선이었습니다. 리모터 선. 여기에 붙어서 이제 구매대가 온 거죠. 제가 작업한 거는 아니었고. 그러면, 여기 보면, 요 나사를 풀어보면, 여기 체결 볼트를 풀어보겠습니다. 쫙 풀어야 됩니다. 쭉 풀으라고 항상 얘기하죠. 이런 거는 항상. 쭉 풀어야 됩니다. 100%. 100% 풀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선을 써도, 좋은 케이블을 쓰고, 비싼 걸 달아도, 사소한 데서 조금 마이너스. 또 저쪽 구간에서 사소한 게 조금 마이너스. 이쪽 구간에서도 사소한 게 조금 마이너스. 여러 수군데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이 조금씩 잘못되면 전체가 엄청 손해를 보는 거죠. 여기 이제 플러스가 이쪽이고 마이너스 여기인데, 여기 이대로 이렇게 꼽혀 있었던 겁니다. 조금 벌어졌네. 네, 요렇게 돼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는 이제 10중 8구 얘가 또 요상하게 느껴질 땐 빼봅니다. 이렇게 빼보면 이 볼트가 여기에 이제 대가리가 없는 것이 무드 볼트라 그러죠. 무드 볼트. 육각 무드 볼트죠. 육각 렌치 무드 볼트. 여기 이제 수직으로 내려오면 잘 보일 건데, 여기 빼또롬하게 한 30도 각도로 이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넣어보겠습니다. 들어가는 각도가 요래 되죠. 그러면 요 볼트 구멍에 딱 해서 요점에 좋아지는 게 아니고 한참 안쪽에 들어가는 양이 이만큼 들어갑니다. 이만큼 18mm 정도 많이 들어가죠.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볼트 각도가 너무 심합니다. 볼트 각도가 너무 안쪽까지 안 가고, 여기 만약에 30도가 아니고 10도 정도만 기울어지면은 이게 요쯤에 무드 볼트 요게 이게 눌려질 건데, 이제 요거 놔두고, 여기 잘 보이나요? 요거로. 이쯤에 눌려질 건데, 저 안쪽으로 가니까, 저 끄트머리만 물리는, 이 벽에 박치기 한 겁니다. 이게 보니까 벽에 박치기 한 자국입니다. 그리 해도, 요게 볼트가 체결된다, 이 말이에요. 체결이. 눌려지는 게. 원래 이 동을 눌려야 되는데, 구리를. 피복을 눌린단 말이에요. 이런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전원이, 요래 들어가서, 이제, 잠그면 여기에 압축됐다는 의미 아닙니까? 도장이 찍혔으니까. 그럼 여기도, 만약에, 동을 이렇게 눌러줬다면, 전기 전달의 저항이, 뭐, 100% 잘 돼서 0%겠죠, 저항이. 요게 눌리지면, 그나마 이쪽이 두툼한 게 있어가지고, 압착이 되어 있으니까 전기 전달은 되는데, 요 벽에는 지금 완전 박치기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만큼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굵은 선이. 돈 주고 비쌀 거 아닙니까? 굵은 선이 요만큼만 표면에 되어 있을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뭐 요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리 미는 게 아니겠네. 그러니까 이게 표면에 이만큼만 되어 있을 것이다. 이리 눌린 게. 그럼 요만큼 전기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항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게 한 군데가 아니고 또 여기, 또 저기, 여기, 여기. 그래 되면 이제 그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기분 좋으면 소리가 빵빵, 기분 안 좋으면 소리가 희발이 없고 막 그렇습니다. 플러스도 마찬가지. 접기는 잘 접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나는 이 각이 요렇게 측면에서 보면 요렇게 물리는 거죠. 이렇게 딱 모양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요렇게 거의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만 대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리모터. 이것도 여기 눌리지. 리모터야 뭐 전기 조금만, 이건 여기네. 요렇게. 근데 요즘은 피복을 눌리지 않습니까? 리모터는 전기 저항이 있어도 조금만 전기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배선의 안전한 작업 방법, 전원부 작업 제 유튜브 목록에 들어가 보면 이런 걸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무조건 이 무드볼트를 풀고 넣어라. 이거 이해할 거 아니라도 풀고 넣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하나 좋았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까지 말고 좀 더 구리를 많이 노출했다면 더 좋겠죠. 그러면 제가 이쪽에서 까가지고 방식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행여나 실수할 수 있는 부분도 실수가 안 되게끔 하는 방법,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배선을 제가 이제 이쪽 반대편을 피복은 이렇게 배선 피복만 이렇게 조금 해갖고 당기면 되는데 뒤에 당길 수 있는 손잡이가 없어서 제가 이제 대신에 피복을 골고루 빙 둘러 이래 했죠. 그래도 다 안 베겨졌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끼 보면 요래가 다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끼면 피복만 물고 제끼면 피복이 떨어집니다. 피복이 이렇게 지금 너무 작아서 잘 안 되네. 제가 힘을 잡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이게 잘 되는데, 시범이. 그럼 요만큼 보통 빼지 않습니까? 요리 들어가지냐니 이게 너무 홀이 크죠? 8게이지고, 4게이지, 한 3게이지도 들어갈, 2게이지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크다는 것은 전기를 저항 없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 거 아니겠습니까? 노니까. 이건 이제 더 굵은 게 아니다. 그러면 이 피복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제가 또 작으니까 칼로 가고, 한 이만큼. 여기서부터 이만큼. 칼로 이래 하고, 이제 우리 뭐 ICL 케이블 같은 거 할 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왜냐면 구리가 비싸고 양도 얼마 안 되는데 잘못 삐지게 내버리면,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방식대로 하고 칼로 한 바퀴 돌려주고, 옆에 아까 요 배를 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좀 더 잘 나옵니다. 배를 갈라도 되고. 그럼 요렇게 길게 뺐지 않습니까? 요리 똘똘 요네 감기 있는 형태 그대로 제조사에서 요렇게 이 끝은 뭐 굳이 남아있어도 됩니다. 안쪽에 있을 거니까. 요렇게 접어서 요렇게 세 번 접어도 상관없고, 이게 똘똘 감아야 돼. 똘똘 감고 이걸 풀어야 됩니다. 빨리 아껴놓고 안 풀면 안 됩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내생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넣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때는 요게 조이는 것보다는 이 볼트가 여기 조이면은 이게 조이면서 풀어지겠죠. 푹 풀립니다. 이렇게 조일 수 있도록. 요거보다도 이 공간이 그래도 헐렁하지 않습니까? 요 더하는 거 보이죠? 구리가 보이는가? 예, 보십시오. 요거는 보이죠? 제가 이제 이것도 지금 헐렁하죠? 놀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 배선이 피복을 그대로 벗기고 있는 그대로 한 번 더 살짝 한 다음에 요게 99% 맞게 빡빡하게 띠거리 하나 삐지 놓지 않고 딱 들어간 다음에 이거를 볼트를 눌러주면 이걸 꾹 압착을 하면 공간이 꽉 맞기 때문에 피복이 도망갈 데가 없이 그대로 압착되면서 양 사방팔방으로 밀착시킵니다. 그러면 지압이 100%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까지 이 앰프에다가 뭐 세 곱을 하고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깨지니까 이 두 곱을만 해도 이제 도망가면 안 되니까 안에 넓어요. 도망가면 안 되니까 요리 넣어서 최대한 벽에 넣고 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고 안전빵으로 보인다고 확인됐을 때 이걸 회부를 살짝 밀어줘야 됩니다. 안쪽으로 밀고 있어야 됩니다. 살짝이 조음에서 뒤로 밖으로 놓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뭐 어떻게든 뭐 안에서 저것끼리 좋아질 겁니다. 그럼 풀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옆으로 빙글 돌아간 것 같은데 어떻게 도장이 찍혔는지. 이래 되죠. 도장이 이게 이제 약간 각이 아니고 둥그름하지 않습니까? 각이 있는 건 안 좋습니다. 이 구리를 씹어버립니다. 씹어서 떨어뜨립니다.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각이 있으면 구리를 밀죠. 밀면
밀리갈 데가 없으니까 양쪽 벽에 붙겠죠. 그래가지고 체결이 돼야지 맞다. 그럼 여기 이렇게 체결됐고, 요거는 이렇게 체결된 거 아닙니까? 뒤편에 조그맣구만. 이렇게. 어느 게 전기가 잘 통하겠느냐라고 생각해보면 요거, 천에 천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왜 이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느냐. 왜 이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느냐. 이게 1차적으로는 이 부분에 체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겁니다. 수직으로 못 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수직으로 못 줘오니까 일반 앰프는 수직으로 줘오죠. 그럼 이렇게 피복을 씹을 일이 별로 없죠. 근데 그래도 피복을 씹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측면에서 줘라. 다 불편하죠. 이게 이만큼을 없애도 되는데 디자인 살리려고 그런 겁니다. 요만큼을 차라리 없애버리고 이걸 수직으로 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놓았으니까 이걸 우리가 팔고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 상황에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게 빼도록하게 약 45도 각도로 땅굴 파듯이 빼도록하게 들어갑니다. 옆에 측면을 보십시오. 측면에. 이게 수직으로 안 들어가고 그냥 45도, 30도 각도로 빼도록하게 들어가죠. 그러면 깊숙이, 그래도 이거는 한 이만큼 더 남아 있었을 겁니다. 공백이 이게 부딪히지 않고. 근데 요걸 막 이만큼만 넣어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이거는 피복을 눌렸지만은 피복을 잘 눌려서 천만 다행이죠. 너무 작게 깠죠. 이렇게 이 깐 게 다 그래야 이래 한 겁니다. 일부러 이 하는 사람이 피복을 눌리기 위해서 하는 건 모르겠지만 많이 까서 제처럼 하는 게 더 좋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넣었을 거 알겠습니까? 이렇게 넣다 보면 이제 이렇게 좋았다 치자. 그러면 이렇게 좋아놨는데 뭐 좋아진 것 같아. 그래 나중에 힘있게 빼면은 툭 빠집니다. 진짜입니다. 요거는 너무 이제 내가 안 좋아서 그랬는데 조금 더 밀어 넣어서. 조금 전에 이것도 그나마 그래서 조금 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그나마 양호한 거다 이 말이죠. 양호한 편이다 이 말이죠. 이것도 이제 패가지고 넣어보겠습니다. 넣었어 나름대로. 뭐 잘 들어간 것 같아. 막 안 움직인 게 좋아 보겠습니다. 꽉 조았어. 좋은 느낌이 와. 얌체게 해야 된다 싶어가지고 요렇게 가. 그런데 이걸 나중에 이제 빼면 이게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제가 너무 조금 많이 밀어넣네. 그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사람이 작업해온 거를 이제 점검을 해볼 때 이거는 그래도 요 눌리졌네. 여기 안 눌리지고 이 무드볼트가 요쯤에 눌릴 때가 있는 거죠. 요쯤에 지금 띠끌에 베껴지죠. 이거 보십시오. 아까처럼 이렇게 돌리지 않으면 이는 안 놓지 않습니까? 그 세게 좋은 것도 아닌데도 이렇게 많이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나중에 기판에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그것도 문제 일으키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좋은 게 아니다는 거. 반드시 접어야 된다는데 길게 빼서 접어서 볼트가 눌릴 수 있도록 한다는 거. 근데 이게 이제 요쯤에 무드 볼트가 물릴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은 안 빠집니다. 뭐 물린 피복도 빡빡하게 이게 뭐 찡기 있으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슬쩍 빠질 때 되고 몸지다 보면 슬쩍 이만큼 물리가고 간당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제법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일부러 내서 이런 거는 이제 청소기로 흡수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기판 이렇게 뭐 할 때 옆에 있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기판에 들어가면 쇼트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은 요만큼 해서 이제 끝을 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배선에 그 마지막에 했던 거는 배선에 그 안전한 그 작업을 이렇게 보여드렸고,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조심해서 틀어서 에어로 이제 V12와 V8의 크기도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예.
오른쪽은 V12, 왼쪽은 V8입니다. 이 정도, 폭은 똑같은데, 앞뒤 길이가 조금 길죠. 왼쪽 V8은 8채널이고, 오른쪽 V12는 12채널이고, 같은 와트수입니다. 75W 채널당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용한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백밀러를 분해했죠. 백밀러 내부 쪽에도 레진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쪽 공간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충격이 오면 여기서 이제 하우링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백밀러 분리하는 것은 쉽습니다. 안쪽에서 볼트 3개 풀면 그냥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백밀러를 걸리니까, 작업할 때 걸리니까 쉽습니다. 그냥 넣으면 됩니다. 해서 안쪽에서 백밀러 교환도 뭐 별거 아닙니다. 뭐 이렇게 이쪽 거 풀면 통으로 나옵니다. 백밀러를 이렇게 조립하는 체결되는 그 구조가 우리 이제 방진을 작업할 때 좀 이렇게 방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 구조가 우리가 이제 깜빡하고 놓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해보겠다, 또 작업 시간이 좀 넉넉하다 이렇게 된다면 이 백밀을 반드시 분리 후에 작업돼 가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쪽에는 이제 물이 안 들어오게 해서 고무 바탕이 백밀 뭉치에 다 있습니다. 언니 꽉 조을 필요는 없고, 자 이제 밀착 상태만 확인하고. 예, 잠깐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헬릭스 디렉터죠. 디렉터에는 그 DSP 그 본체에서 단자가 꼽힌 다음에 플러스 전기, ACC 전기, 그리고 데이터 신호가 옵니다. 오면 여기에 꼽히죠. 그리고 이 측면에 보면 USB 구형이 이렇게 꼽혀서 디렉터가 그 DSP 기계 모델하고 맞는 프로그램을 DSP 기기가 만약에 NK 미니다, 그럼 미니에 맞는, 이거는 어느 것이 쓸 수 있거든요. 미니에 맞는 프로그램을 깔기 위해서 여기 필요합니다. 그리고 DSP가 A 프로 NK2다. 그러면 똑같은 DSP지만은 A 프로 NK2에 맞는 프로그램을 여기다 깔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한 3년 이전에 출시된 이제 DSP 기기에는 DSP 앰프 말이죠. 디렉터에 이어 꽂아 가지고 또 이렇게 튜닝을 하고 메모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대략 3년 이후부터 넣은 거는 또 본체에 꼽아서 그렇게 이제 요 USB 케이블을 꽂아서 하면 되고, 근데 3년 전에 거는 여기에 꽂아 가지고 튜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에 입력이 되는 거고, 3년 이후에 놓은 헬릭스 DSP 기기는 DSP 본체에 이것을 꽂아 가지고 노트북에 입력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모니터 조정기 리모컨일 뿐인 겁니다. 그게 더 좋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꼽아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여기 꼽을 때 이 측면에 여기에 쪼매난 육각으로 조아져 있는 걸 풀어야죠. 안 풀면 꽂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끼다 뺐다 할 때 이것을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꼽을 수 있게 하려면 여기 타공이 되면 좋은데 타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타공이 안 되어 있으면 아주 작은 요 볼트 있습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이것을 풀고 조우고 뭐 해야 되는 겁니다. 불편합니다. 또 맞는 것도 잘 없고 눈에 잘 안 보이고, 그리고 이거 가에다가 이자 삘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딱 볼트를 풀지 않고 이 부분에 이 케이블을 꼽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가공하는 것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 뭐 어떤 기구로 가공을 해야 되는지도 봐야 되니까 제가 그거 한번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게 약간 이제 회전하는 이런 에어 기계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는 이걸 풀면 이런 걸 꽂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쇠를 다듬는
비트를 꽂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셀을 닫는 비트하고 셀을 닫는 비트랑 요거 푸는 거는 여기에 요 구멍이 하면은 이제 안 들어가죠. 그래서 풀어서 근데 지금은 요거 말고 요걸 꽂아 가지고 다듬을 수 있는지, 이제 이게 셀보다 이게 또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셀을 다듬는 거 가지고 일단 이것을 그러니까 타공을 잘라낸 다음에 큰 그라인더로 하기는 거시기 하니까 요걸 갖고 회전하면서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듬질을 요거 건강석이라고 하는 그런 종류죠. 요거로 다듬질 하는 거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꼭 이게 잡고 하기가 힘드니까 이게 바이스에다가 살짝 물려서 살짝 이 정도 이 정도 해서 한번 요거로 가지고 한번 잘라 볼 겁니다. 요게 좀 가까이서 뭐 확대해도 되겠지만은 요 공구가 쓰임새가 우리 오디오에서는 많이 쓰입니다. 많이 쓰이죠. 제가 자세가 놓아야 되니까 손을 좀 올리고 손목을 받쳐야 여리여리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에어를 꼽으니까 부드럽습니다. 소리가 부드럽고 또 수명이 길죠. 제가 이 공구를 산 지가 한 20몇 년 됐습니다. 두 개를 샀습니다. 처음에 하나 잘 안 돼가지고 수리할 줄을 몰라가지고 한 개 더 샀죠.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뭐 고장날도록 하고 요 부분이 풀어집니다. 요 록타이트 같은 이제 끈끈한 본드가 붙어 있습니다. 에어 사지 말라고. 요 부분은 이렇게 에어 호스를 갈 수 있고 요걸 풀면 돕니다. 에어가 이 뒤쪽으로 해서 이리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에어 이쪽에서 돌면 이리 나오죠. 이게 없으면 여기서 바로 에어가 나오고. 그래서 해가지고 일단 이것을 제가 얇으니까 될 거로 보고 예전에 한 두어 번 했는데 영상으로 이렇게 하기는 처음입니다. 조금 출력을 세게 해서 이게 소리는 풀면 아까 그 부분에 바이스에 물리고 파이프렌치로 풀면 안에 찌꺼기 청소하면 잘 돌아갑니다. 그게 막히면 에어가 이게 세게 이게 강하게 돌려도 이 강하게 회전이 잘 안 됩니다. 요 두 개를 요거 바이스에 물리고 요거 풀면 요 안에 청소하면 새 것처럼 잘 돌아갑니다. 요거 이제 한번 대충 했으니까 뽑아버리고 이제 뭐 대충 육안으로 보고 이제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뭐 한 방에 된 것 같습니다. 약간 뭐 호리뱅 스타일로 됐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해서 볼 것도 없네요. 그냥 이 부분에 살짝만 다듬질 좀 하고 이 모서리 부분에 요거는 이제 매직을 잘 칠하면 됩니다. 매직을 잘 칠하면 됩니다. 요 끄트머리 부분은 좀 까칠하게 남겨두지 말고 그럼 이거는 이기고 그러면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요 건강석으로 되어 있는 이놈을 가지고 원래 이거 하나는 이제 플라스틱 자를 때 쓰는 용도로 그냥 비트를 교환할 때 귀찮으니까 이제 이게 고장난 줄 알고 한 개 더 샀는데
청소해보니까 되더라, 이 말이죠. 잘 되지 않습니까? 여기 좋을란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 안 좋았네. 이것을 아까 조금 전에 손보고 매 안 좋았습니다. 이거 이제 풀 수 있는 방법은 요래가 이걸 풀면 지금 여왕 1된 거 매 아까 손질 좀 한다고 매 세게 안 해도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살짝 조으면 됩니다. 그냥 이 정도. 이게 파이프 렌치죠. 파이프 렌치. 이걸 압착 안 하고도 돌릴 수 있다 이 말이죠. 파이프 렌치. 이게 이제 파이프 같은 거 공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거죠. 파이프 렌치, 파이프 조일 때 씁니다. 이게 우리 바이스 플라이어는 깡 눌리가 조진다 아닙니까? 그럼 이게 짜발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파이프 렌치가 작은 큰 거 하나 사고 팽생 씁니다. 우리는 많이 안 쓰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공구 쓰는 것을 이제 설명 한번 해드렸고, 근데 이게 이제 건강석으로 돌아가는 건데, 이렇게 많죠, 종류가. 예전에는 에어 놓기 전에는 100볼트 꽂아갖고, 뭐, 이런 것도 넣고 해가 돌렸는데, 지금은 그냥, 에어가 더 좋습니다. 요거 한 게 15만원 정도 할 겁니다, 15만원. 그러면 이거, 이제 딱 좋으니까, 힘있게 돌죠. 그 정도 해갖고, 좀 부드럽네요. 여기 건강석이 좀 부드럽네요. 이거는 뭐 제가 산 지가 아무튼 25년 넘었습니다. 뭐 좋은 장비가 있으면 일이 잘 됩니다. 그리고 저거는 이제 매직으로 칠을 해야 되겠죠. 그냥 유성 매직으로. 보통 이게 이렇게 살짝 이게 둥근 것보다 이 타입이 좋습니다. 쓰기가 이렇게 해서 한 번 칠하고 조금 말랐다가 한 번 더 칠하면 좋고, 그냥 뭐 한마 칠해도 충분합니다. 한마 칠해도. 어차피 이거는 눈에 맨상에 보이는 부분이 측면이고, 보통 디렉트가 달리 뭐 측면에 보통 달리가고 뭐 이렇게 훅 튀어나오는 데 달지 않지 않습니까? 쓰기는 좋은데 달 때. 이게 측면은 어느 정도로 해놔도, 그래 좀 쉬었다가 한 번 더 이쪽 부분에 조금, 이건 점을 콕 집어서, 점을 이렇게 찍어보면 매직 액체가 잘 들어갑니다. 이 매직 유성이 뭐 우리 살에도 해놓으면 뭐 오랫동안 씻고도 며칠 가고, 뭐 옷에도 그림을 그릴 때도 좋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유성 이 매직을 잘 활용하십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한번 조아 보겠습니다. 그것도 금방 마르죠. 이거는 또 희한하게도. 그래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자, 이 상태에서 꼽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죠. 이 부분에도 좀 한 개 찍고. 네.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한번 풀면 여기 있는 이게 볼트, 진짜 작은 볼트가 뭐 도망 안 가고 잘 뭐 하다 보면 뭐 도망가 뺄 수도 있고, 요 짜만한 요걸 합니다. 이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할 때마다 하는 게 귀찮지 않습니까? 이것도 쪼만하게. 뭐 어디 흘러보면 찾겠습니까? 매트에. 그래서 이제 어차피 자주 뭐 하다 보면 자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손으로 이렇게 세게 할 필요 없고, 요런 거 좀 싸구리 사면
요 이 끝이 이제 쓰다 보면 달아 먹습니다. 그러면 그라인더로 살짝 갈아버리면 또 안쪽에 살아있죠. 그게 또 깨끗하게 돌아갑니다. 이게 새로 살 필요 없습니다. 이것처럼 끝이 닳거든요. 요것처럼 끝이 깨끗하게 살아있게끔 이 작은 것들도 살짝 갈아버리면, 요것도 보면 갈아가지고 짧지 않습니까? 여기 제가 갈았습니다. 몇 번 쓰다 보면 이 싸구리는 잘 뭉개집니다. 이게 비싼 거 사면 또 이자 버리니까. 그럼 뭐 꼽히는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꽂을 수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차피 뭐 이렇게 사용하던, 이렇게 사용하던 측면이 이렇게 뭐 보여지는 공간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그렇게 계속 꼽아놔도 되고, 거시기 하면 어차피 열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뺄 수 있습니다. 빠지죠. 이것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한번 켜본 겁니다.